한 주 잘 계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어떤 부모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지금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내가 어떤 정보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종이만 복사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나의 생각과 파장도 복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아나운서들에게 밥을 2개 주고 하나는 고맙습니다. 하나는 짜증납니다. 이렇게 줬어요. 한 명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많은 아나운서들에게 똑같이 2개씩 줬어요. 방송을 하고 오면 고맙습니다. 짜증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고맙습니다라고 했는 병에는 노란 곰팡이가 피고 짜증납니다라고 이야기했는 데는 새까만 곰팡이가 폈어요. 더 무서운 결과는 녹음을 해서 헤드폰으로만 들었던 밥도 고맙습니다는 노란 곰팡이, 짜증납니다는 새까만 곰팡이가 핀 거예요.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냐? 또 다른 방송국에서 또 실험을 했어요. 밥을 3개를 했어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무관심, 하나는 미움 이렇게 정해놓고 이 담당 PD가 출장 갔다 오면 사랑으로 쓰여있는 밥을, 그러니까 유리병 안에 든 밀폐된 밥이에요. 뚜껑 딱 닫아놓고 그 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밥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알 보고. 밥알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사랑해, 예쁘다 하고 올려놓는 겁니다. 중간에 것은 무관심이니까 그들도 보지도 않고. 마지막 미움은 내어서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상하게 생겼네. 재수없어 꺼져버려. 계속 밥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앞에 방송국에서처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PD가 이제 사랑한다고 했는 그 밥 뚜껑을 열어요. 냄새를 맡아요. 누룽지 같은 냄새가 나요.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요. 내가 사랑했다고 말했는 그 밥이에요. 이렇게 구수할 수가 없나?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요. 밉다고 이야기하고 꺼져버리라고 했던 그 밥알은 새카만 곰팡이가 폈는데 코를 못 갖다대요. 썩은 냄새가 나서 뚜껑을 탁 여는 순간 코를 못 갖다대요. 이 PD는 이것을 과학자한테 갖다 줍니다. 분석을 해라. 도대체 이 노란 곰팡이의 성분은 뭐고 새까만 곰팡이의 뭔지 분석하라고 과학자한테 갖다 줘요. 과학자는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는 노란 곰팡이는 메주에도 자주 피는 누룩 만들 때 생기는 곰팡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예쁘다라고 말한 그 밥알이에요. 재수없어 꺼져버리라고 했는 그 곰팡이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곰팡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했죠? 말만 한 겁니다. 앞에 방송국에서는 제목이 기적의 밥, 말의 힘, 말이 씨가 된다.
이것도 기적의 밥. 도대체 우리 몸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이 밥하고 소통한 거잖아. 그죠? 우리 지금 밥하고 소통한 거잖아요. 이 밥이 하나는 노란 곰팡이, 하나는 새까만 곰팡이.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몸에는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계로 찍으면 얼마 정도 간다고요? 한 2m 정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면 윙, 물론 소리는 못 들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윙 있다는 겁니다. 어머님들, 지구가 1초 동안에 얼마나 빨리 달리는 줄 아세요? 지구가 태양주를 1년에 몇 바퀴 돕니까? 한 바퀴 돌잖아요. 우리 그걸 공전이라 그러잖아요. 지구가 태양주를 1년에 한 바퀴 돌려면 1초 동안에 30km씩 날아가야 됩니다.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팍 날아가야 우리가 지구가 태양주를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우리 그 속도를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네,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조선시대 이 이야기를 하면 믿겠습니까?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도 못 믿을 겁니다. 그건 팩트예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이 뇌와 심장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제 조금 전달이 잘 돼요.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해를 굉장히 못했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교실에서 양파를 갖다 놓고 사랑, 미움 글자만 탁 써놨어요. 말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사랑이라는 글자를 탁 보는 순간, 사랑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우리 뇌와 심장에는 무슨 파가 생길까요?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몇 메타 생긴다고요? 2m 생기는 거예요. 지금 기계로 찍으니까 2m 생깁니다. 미움이라는 글자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미움이라는 파장이 생깁니다. 글자만 써놨는데도 이렇게 양파 다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 현장 선생님들한테 다 받은 거예요. 이건 다른 교실에서 고구마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 고구마에는 고마워, 한 고구마에는 짜증나 이렇게 썼어요. 고구마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TV에 밥 실험을 보고 어떤 선생님이 교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밉다고 했는 밥에는 구두약처럼 새까맣게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 세 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받은 거예요. 밉다고 했는 밥은 새까맣게 나와요. 도대체 우리 뇌와 심장에는 무슨 파가 있냐는 거예요.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이런 테이블에 탁 오면 이 단어들을 쭉 이렇게 놔두고 이 단어를 가지고 놀다가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피험자들은 나의 문장력을 테스트하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슨 실험인지 이야기는 안 해줘요. 그런데 실험하는 사람은 딱 숨어서 이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선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요 책상까지 오는 시간을 딱 재는 겁니다. 이 문장을 만들고 집을 가라 그래요. 그럼 갈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을 재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딱 시간을 재는 겁니다. 초시계로. 이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노인과 관련된 공통점이에요. 해질녘, 황혼, 전원주택, 떡해질, 늙은, 휠체어, 외로운, 쓸쓸한, 은퇴.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집에 가라고 했더니 전부 다 나갈 땐 다 이렇게 간답니다. 노인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노인의 에너지가 막. 제가 지난 시간에 최근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연구했더니 누가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까? 예.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시간보다 이걸 가지고 놀다가 집에 가라고 했더니 전부 다 그런 거리가 노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젊음과 관련된 단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스포츠, 스피드, 열정, 승진, 신입사원, 부지런, 유행.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집을 가라 그랬어요. 들어올 때 시간보다 나갈 때 시간이 짧게 걸렸을까요? 길게 걸렸을까요? 나갈 때 이렇게 젊음 이렇게 다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실험인지 모르고 해도 이렇게 결과가 난다. 자, 우리 뇌와 심장에는 단어를 보더라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숙아들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태어난 애들이 의료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70%가 사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의료시설이 굉장히 좋죠. 뭐 인큐베이터에 다 들어가고 하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인큐베이터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70%가 사망을 했어요. 이 국가가 안타까워서 그냥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리고 돈은 없고 딱 하나 했어요. 뭘 했을까요? 캥거루 켜 이거만 했어요. 엄마의 가슴과 아이의 가슴을 딱 안아주는 거. 이거 하나만 딱 했어요. 사망률이 30%로 떨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이 우리 인간의 이 가슴에는 무슨 비밀이 있길래 우리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 이 속에 들어오면은 밥도 바뀌고 양파도 바뀌고 고구마도 바뀌고 호주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여동생은 살았고 오빠는 심폐소생술에 실패를 해서 의사가 쉽게 말해서 사망 선고를 하고 엄마한테 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보라고. 엄마가 이제 의사한테 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래 아들아 여기서 네하고 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간절히 안았어요. 안고 의사한테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심장이 스파크가 어떻게 바바박 튀었는지 꼼지락꼼지락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외국 뉴스에 나온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볼 때만 하다가도 7건인가 제가 봤어요. 이런 케이스가. 지금 더 늘어났는지 몰라요. 도대체 우리 이 심장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가? 이 여러분들이 많이 본 이 카톡에서 많이 봤죠? 이 미국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가 태어났는데 의사들이 한 해는 건강하고 한 해는 석 달을 못 넘긴다 그랬어요. 실제로 석 달이 탁 되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허약한 애를 건강한 인큐베이터 안에 탁 넣었어요. 그랬더니 기계가 오작동 됐나 싶을 정도로 기계가 탁 정상적으로 가면서 움직이는데 보니까 어깨를 탁 왜 인제 왔노 그랬겠죠. 예. 도대체 우리 이 심장은 우리도 모르고 있는 이 비밀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이고 뇌는 80%가 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물기가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물기가 자꾸 빠져나간다는 것은 늙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짧으면 거의 물 외에는 별로 없어요. 짧은 물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 있잖아요. 그 왜 물을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물이 육각수로 왜 변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사랑을 해보셨죠? 뭐 안 해보신 듯한 얼굴로 계시지만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잖아요.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게 되면 헤어지기 싫어서 집에 가기 전에 정류장을 10번씩 왔다 갔다 해요.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자, 그러고 집에 가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있는 물 자체가 육각수로 변해요. 면역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누군가 사랑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는 똑같은 일 해도 안 피곤해요. 왜? 물리 육각수로 쫙 변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집에 기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만약에
원하는 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상상해 보세요. 시크릿 법칙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상상하라 그랬잖아요.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 통보를 받고 온 가족들이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호흡 한 잔씩 했다고 칩시다.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왜? 감사한 일이 생겼으면은 우리 몸 자체가 물이 벌써 육각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이 파장을 따라서 가고 그것이 가풍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직장에 있을 적에 전 직장에 있을 적에 우리 직장 동료와 이제 모임을 하는데 한 번은 그 모임에 갔더니 아들이 전교 20등밖에 못한다고 투덜대고 있더라고요. 예? 전교 20등밖에 못한다고요. 예? 의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전 듣고만 있었어요. 그 다음 또 얼마 있다 모임 갔더니 전교 50등 밖으로 밀려났다고 더 투덜대고 있더라고요. 또 얼마 이제 우리 모임을 계속 하니까 또 갔더니 학교에 불려갔다 왔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호출돼가지고 학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불러서 아들을 타일러도 보고 때려도 보고 이제는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완전 내 손을 벗어났다고 이제는 막 살 맛도 없고 직장 다니기도 귀찮고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하루는 이제 우리 그 친구가 퇴근하면서 아들 방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도 나고 자기도 모르게 가방을 탁 놓고 자기 아들 방에 큰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큰 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야야 좀 우리가 잘해보자 뭐 그랬겠죠. 2번인가 3번인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들 방에 대고 큰 절을 하고 방에 들어갔대요. 몇 달 뒤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아버지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애가 요즘 학교에서 엄청나게 착실해졌다는 겁니다.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달려도 보고 때려도 보고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말도 안 듣던 놈이 이게 왜 이렇게 변했지?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일요일 날 그 집에 아들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아들아 오늘 목욕 한번 가자 해서 아들하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오면서 이제 피자집에 갔대요. 피자 한 번 시켜놓고 피자 다 그걸 먹어라. 아들이 이제 먹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어떻게 그리 인간이 됐노? 이렇게 물었어요. 네?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하루는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다 나오려고 탁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로 안방으로 가시지 않고 제 방에 큰 절을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제가 인간이 됐습니다. 이래 생각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도 아들이 아버지가 큰절하는 걸 어떻게 봐서 그걸 보고 인간이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절을 했는지 에어로빅을 했는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한마디를 듣고 거기 있는 아버지들이 다 울었어요. 너 어떻게 해서 변했냐 물으니까 아들이 한마디가 아버지가 변했잖아요. 아버지가 변했잖아요. 이게 아들의 대답이에요. 아버지는 그전까지는 밥 먹자 이렇게 식탁에 가면은 20등밖에 못하는 놈, 20등밖에 못하는 놈, 그것밖에 못하나, 그것밖에 아버지 앞에 가면 항상 아버지는 그런
기운을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와 심장에서 나오는 파장은 얼마 간다고요? 예. 식탁에 앉으면 말은 하지만 밥 먹을 때마다 니 그거밖에 못하나 그것밖에 못하나.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의 아들을 한 번도 나는 그런 대접을 못 받아봤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래 밥 먹자라고 탁 갔는데 옛날의 그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 아들 밥 먹자. 있는 그대로의 아들로 탁 봐주더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쯤 가방 놓고 절했을 때가 다 내려놨을 때 그때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아들의 대답에 아버지가 변했잖아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이 좋으면 우리 아들, 잘생기고 이쁘면 우리 딸, 아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또 설령 몸이 좀 불편하든 건강하든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식으로 딱 봐주는 그것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강의를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이 집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우리 큰 놈이 있고 큰 놈은 작은 놈보다 공부를 조금 잘했고 상대 둘이 있다고 하면 뭐 틀릴 비교는 되잖아요. 뭐 작은 놈은 큰 놈보다 공부를 조금 이제 못한 거죠. 그럼 저는 늘 저도 모르게 아이고 형만 놈 못한 놈 형만 놈 못하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걸 안 나왔어야 되는데 괜히 나가 학원비 못 들어가고 뭐 아이고 저도 모르게 제가 반성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구나. 완전 그때 그 아버지들 많이 울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도 이제 가면 우리 아들 작은 놈 미안하다. 대놓고는 말은 못하지만 계속 그래 너도 형만큼 할 수 있다. 너도 형만큼 형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어떨 때 밥 먹고 이렇게 앉았으면 그 뒤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머리 대고 계속 지는 모르지만 계속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운동화 끝맨다 그러고 있으면 저한테 그 학교 간다 그 운동화 매고 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계속 그래 너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집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형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제가 보니까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 자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 정보, 우리 남편이 준 정보, 할머니, 할아버지 준 정보로 지금 딱 왔는 겁니다. 또는 우리 사회에 많은 어떤 매스컴의 영향이라는. 그러니까 걔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준 정보대로 큰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뭘 바꾸려면 너는 왜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부터 이 모든 내 아이의 이 모습은 내가 준 정보대로 이 모습이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때부터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결혼을 이제 해서 신혼 초에는 부부싸움을 좀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 평생 할 부부싸움을 결혼 1년 동안 막 다 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보니까 그렇게 잘 맞을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쪽 벽 보고 있고 집사람은 저쪽 벽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욕을 하는 거죠. 막 그 미움의 팔을 계속 내보내는 거죠. 그때는 제가 이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뇌나 심장으로 이 미움의 팔을 보내면 이 벽으로만 갑니까? 뒤로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이 일렉트로매그네틱은 공간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사람도 이쪽 벽 보고 저를 욕을 하면은 앞으로도 가지만 뒤로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겁니다. 그 둘이는 지금 한판 했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중간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3살 난 아기가 탁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심장과 뇌에 그걸 그대로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이럴 것도 왜 나왔어? 이렇게 했겠죠.
비록 말은 그래 놓고 그 불안한 파장을 다 줘놓고 나중에 너는 왜 이렇게 주의가 집중이 안 되냐 어떠냐 그 전부 우리는 애 탓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책들을 많이 보고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우리 제자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가급적이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동폭력 예방의 근본이에요. 싸울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싸워야 되느냐? 학교 운동장에 가서 한판 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 파장을 그대로 집에 두면 그 붕어빵 틀에서 뭐가 나오죠? 붕어빵. 국화빵 틀에서 뭐가 나오죠? 국화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내 아이에게 가장 함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가정폭력의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 파장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애들은 이 지구에서 나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의 파장, 아빠의 그 나쁜 파장을 다 받을 의무는 걔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애들이 있는 데서는 안 싸워야 됩니다. 그런 파장을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이만 복사되는 게 아니고 뭐도 복사된다? 파장도 복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방법,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억수로 쉽다 그랬습니다. 우울증 환자하고 있으면 금방 불행해진다 그랬습니다. 왜?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파장은 그대로 옆에 사람을 공명을 일으켜서 같이 그냥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연계 공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학 정신과 의사 토마스 루이스 박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변연계 공명, 림빅 레저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정서적 에너지가 오가면 이들의 내부 세계는 서로 공명한다는 겁니다. 부부간이든 자식간이든. 둘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공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생체 리듬까지 같아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죠. 생체 리듬도 같아지고 수면 기상 주기도 같아지고 면역 체계도 같아진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두 사람의 호르몬 수치도 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호르몬. 감정, 꿈, 소망,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각하는 방식도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간에도 이 부부 관계나 자식 관계에 공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명.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엄마도 공명을 해야 돼요. 애들이 공부방에 공부를 하러 탁 갔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하려고 하겠죠? 엄마는 애가 탁 들어간 걸 보고 TV 드라마 별거대를 탁 틀었어요. 자, 얘는 공부방에서 공부파가 지금 머리에서 지금 나오려고 해요. 엄마는 지금 김수현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김수현파하고 공부파하고 공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엄마가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오늘 영업했는 거 가계부 정리를 하거나 등등 같이 할 때 그 비로소 뭐가 일어나냐? 공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나중에 수능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럼 어머니들이 집에서 우리 아들 실수하면 어떨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이러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시크릿 법칙에 의해서 그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이 실수를 당긴다는 거예요. 시험 오늘 치러 가 있는 그 내 자식을 위해서 엄마는 뭘 그날 일을 더 열심히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 선생님 학교 가서 아이들 더 열심히 가르치고 엄마하고 장사하는 보면 장사를 더 열심히 하고
집에 있는 막 설거지나 집 정리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팔을 그것이 뭐냐? 공명이라는 겁니다. 공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비밀을 알고 가신 거예요. 내 아이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못 치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면 시크릿 법칙에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 당연히 잘 친다고 믿고 내가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하라. 그것이 뭐냐? 변형계 공명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몸에 있다, 마음에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보통 어떤 분은 뭐 마음, 어떤 분은 몸. 그 마음에 있다가 이제 좀 더 많아요. 근데 진짜 마음에 있는지 몸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마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 강의했는 거 보면 행복은.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심히 했어. 어떤 내 마음을 먹었어. 이 마음 먹는 것은 손가락이 먹습니까? 발가락이 먹습니까? 우리 뇌가 먹습니까? 예. 우리 뇌가 하는 거예요. 뇌가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오시면서 깜빡해가지고 오늘 뇌를 집에 두고 왔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휴대폰은 두고 올 수 있어도 뇌를 오늘 다 깜빡해 두고 왔다 그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뇌가 있어야 돼요. 뇌죠. 근데 이 뇌를 좋게 하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몸을 안 쓰고는 뇌를 유연화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할 적에 여러분들 배우자들께서 다 주물러 줄 수 있어도 뇌는 못 주물러 줘요. 그렇죠? 우리가 뇌 수술을 할 적에 마취를 해요. 그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여기 뚜껑 열려고 하는 거예요. 뚜껑만 열고 주물러도 뇌는 몰라요. 신기하죠? 뇌는 뚜껑 열려고 마취하는 거지, 우리가 다 두개골만 열면은 뇌는 주물러도 몰라요. 왜? 뇌는 원래 두개골 안에 들어가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부 감각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른 피부는 딱 뜨거우면 피해 우리 생존할 수 있지만 뇌는 처음부터 두개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센서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열릴 정도 같으면 죽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뚜껑만 열고 주물러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뇌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 뇌는 안타깝게도 몸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몸을 안 움직이고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행복은 마음에 있냐, 몸에 있는지 이걸 얼핏 생각해보면 마음 같은데 그 마음의 주체는 뭐냐? 이 뇌고, 이 뇌는 몸만 움직이고 뇌를 활성화시키고 유연화시키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말 들어봤어요? 예, 신정 차려 말 혹시 들어봤어요? 예,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정신 차려 말은 하지 신정 차려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쌀미자에 풀을 청자. 잘 먹고 공기 좋은 걸 마시고 이게 정이에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 정하고 신은 다른 겁니다. 정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 신은 우리 우리가 아는 정신 그거예요. 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신이 먼저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이 말은 들어봤어도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동서양 똑같아요. 이거는. 정신 차려! 이 말은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이 말입니다. 차린다는 것은. 밥상 차려! 제사상 차려! 의복을 차려입는다. 전부 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우리 몸과 우리 정신을 제자리에 딱 갖다 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보면 마음이 먼저인 것 같은데 그 마음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불행해지는 방법은 우울증 환자하고 있으면 금방 불행해진다고 했는데 우울증을 가장 빨리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운동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운동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대구 시내 어느 학교 가서 찍은 겁니다. 교훈입니다. 교훈. 슬기롭고 착하며 건강하게.
자, 슬기롭고 이거는 우리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 착하게 이거 우리 가슴을 말하는 겁니다. 득, 건강하게, 체. 이거 지득체, 슬기롭고 착하며 건강하게 뭐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건 또 제가 광주에 가서 어느 학교 가서 강의하러 찍은 겁니다. 진선미, 이것도 다 같은 말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 머리 이야기입니다. 선, 가슴, 따뜻한 거, 덕, 이걸 이야기합니다. 미용, 밖으로, 우리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고 이거 밖으로 드러나는 이 몸,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건 저 칠곡의 어느 학교 가서 또 제가 찍은 겁니다. 꿈, 참, 땀. 꿈, 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가슴 이야기합니다. 땀,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슬기롭게 착하고 바르고 슬기롭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어떤 학교는 이거는 대구 시내 덜안길 초등학교예요. 제가 여기 또 갔다가 빨강, 노랑, 파랑 색깔로 딱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빨강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노랑은 뭘 말하냐? 우리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파랑은 우리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는 지붕이 빨간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예,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파란색입니다. 이게 동양의 이 사상. 그래서 우리 삼태극 있죠? 예, 그 붙여봤죠? 빨강, 노랑, 파랑. 그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빨강은 우리 몸, 노랑은 우리 가슴, 파랑은 우리 머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지덕체가 골고루 균형 있게 교육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게 균형 있게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옛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왼쪽엔 옛날형이죠. 빨간색이 제일 많죠?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학교를 가도 걸어가야 되고 농사지 있고 전부 모두 몸을 안 쓰면 글씨를 써도 붓글씨를 써야 되고 화장실 가도 뒷간에 가야 되고 몸을 안 쓰고는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밑에 3분의 1이 왕성한 활동을 하거든요. 위에 3분의 1은 일부만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옛날형이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그림. 현대형이죠. 요즘은 몸은 아무도 많이 안 써요. 몸은 됐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계속 뭘 많이 씁니까 지금? 파란색을 계속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로운 인간이 되는데 상당히 이제 위험하죠. 모래시계형도 있어요. 모래시계형은 뭐냐? 공부도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골프 치고 다니면서 몸 관리도 잘해요. 갈라 먹을 줄은 몰라요. 이게 모래시계형이에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홍익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일 오른쪽 형, 마름모형 있죠? 소위 할매형이에요. 할매형.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또 몸도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 손자들 왔나? 다 퍼줘요. 할매형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일명 독립군형. 정규 육사를 나오지 않고 정규 군대식 교육은 없어요. 또 내가 또 체력이 좀 딸릴지 몰라도 나라가 망하면 가야지. 이 정신 어디 나오냐? 이 마름모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요즘 우리가 전부 역삼각형 아니면 마름모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시대는 인성이 가슴이 풍부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미래학자들이 얘기는 했죠. 왜? 지식은 이제는 컴퓨터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결국 누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느냐. 인성이 된 사람이 반드시 이 사회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지금은 별로 인성이 눈에 탁 보이게 사회적으로 영향자가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얼마 안 있으면은 결국은 뭐냐. 이 가슴이 풍부한 사람이 이 사회를 리드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은 이 뇌가 작동돼야 되고 이 뇌는 몸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유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being good이 먼저인가 doing good이 먼저인가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면 어머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그래 이게 뭐냐 동조고 공명인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끄덕이는 사람이 알아서 끄덕이는지 그냥 끄덕이면 공부를 잘하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명을 이렇게 탁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사람 그리고 무조건 알든 모르든 끄덕이라고 했어요. 계속 끄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being good이 아니고 doing good을 먼저 시킨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면 그냥 끄덕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중에 걔들이 공부 성적이 확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doing good을 하니까 being good이 된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제가 이 강의를 하면 어머님들 고개를 끄덕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끄덕이는 어머니한테 눈이 갈까요? 안 끄덕이는 어머니한테 눈이 갈까요? 끄덕이는 어머니한테 눈이 갑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이 파장이 가는 겁니다. 그래, 철수야, 그 내 말 알아듣고 있냐? 그래, 계속 이렇게 파장, 끄덕이니까 계속 기운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 풀어 하고 누가 안 끄덕이는 놈한테 가보겠어요? 끄덕이는 놈한테 가보겠습니까? 끄덕이는 학생한테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이. 그럼 얘가 탁 맞췄잖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얘가 만약 틀렸잖아요. 탁 돌아가지고 얘 걸 예를 들어서 딱 설명을 해줘요. 얘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자기 걸로 예를 들어서 틀린 유형을 딱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개인 교습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개 하나 잘 끄덕여도 선생님을 1대1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실험하니까 알아서 끄덕이는 것보다 끄덕이면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oing good, 우리가 몸을 열심히 쓰면은 내 마음도 저절로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고 몸이 좋아지면 용서해 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허약하고 몸이 안 좋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탁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몸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사회체육, 생활체육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엘리트 체육을 강조했다가 요즘 최근에 모든 학생들이 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대구 같은 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몸 안 쓰고 뇌를 유연화하고 인성이 좋은 학생으로 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세월호가 터지고 그 다음 날 신문에 이 기사가 났어요. 현장에 전문가는 없고 얼치개만 있다. 이게 기사 나왔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대 학생들에게 얘들아 얼치기가 뭐냐 이게 물었어요. 얼은 한문을 하면 혼입니다. 혼. 술은 머리, 가슴, 몸 이랬으면 이 가슴에 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혼하면 영은 이 동네 사는 겁니다. 혼은 이 동네 사는 겁니다. 영은 주로 정보를 담당해요. 정보. 공부하고. 그래서 저 앞산에 가면 충영탑이 있습니까? 충혼탑이 있습니까? 예, 전국에 어디 가도 충영탑은 본 적이 없죠? 내가 하버드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미국 MIT에서 박사를 따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정보, 이건 영은 이쪽 동네 이야기를 그랬죠? 나라가 탁 위급할 때 나라를 구해야지 이것은 가슴이 열린 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마름모형, 독립군형 제가 보여드렸죠? 촌에 꽹이 들고 농사를 짓더라도 그래 나라가 위급하면 내가 이 삽 들고라도 가야지 이것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슴이 혼이 있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혼탑입니다. 그걸 혼을 우리말로 하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또는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혼내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혼낸다는 이야기 우리 친구 영화 보면 시계 풀어놓고 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막 기대기 막 때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거는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폭력입니다. 폭력.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탁 순간적으로 감정에서 때리는 거는요, 그건 혼내는 게 아니고 폭력입니다. 내 감정에 내가 못 이겨서 아이를 폭력이지, 그건 절대 혼내는 게 아니에요. 혼은 여기 있다 그랬죠? 나의 혼과 자식의 혼, 가슴에 얘야. 그러면 안 되지. 엄마 말 들어봐. 엄마의 가슴과 아이의 가슴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래서 서로 이렇게 혼을 불러내는 겁니다. 을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말 잘 들어봐. 이게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저놈 혼줄을 내라 그러죠. 혼줄을. 줄을 연결하라 이 말입니다. 나의 가슴에 이 마음을, 내 아이의 가슴에 줄을 연결해서라도 그 엄마의 마음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건 폭력이에요. 그렇게 해도 내 이 마음이 아들한테 안 들어가. 그러면 구멍을 뚫어서도 혼을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구멍입니까? 그게 혼구멍 아닙니까? 혼구멍. 저럼 혼구멍을 내라. 혼줄, 혼구멍은요, 그 철학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폭력이,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정성을 다, 우리가 도자기를 하나 구워도 뭘 담아서 굽습니까? 예. 영을 담아서 도자기를 굽는다 들어봤어요? 그 지식은, 기본적으로 지식은 다, 내가 도자기를 굽는 지식은 다 담아서 굽고, 구울 적에도 그 마음을 계속 보내라는 겁니다. 그게 혼을 담는 도자기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도자기도 혼을 담아서 도자기를 굽는데, 자식에게는 당연히 혼을 담아야 되죠. 그래서 혼줄을 내고 혼구멍을 내는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연결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최근 이론에서는 이제 감정 코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을치기는 뭐냐? 이 혼, 이걸 우리말로 을이라 그랬어요. 중심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을치기입니다. 이 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선장이 배가 딱 기울었다. 그러면은 마지막 한 명이 나갈 때까지 나는 이 배를 지킨다. 이게 선장의 을과 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나갈까 말까 이게 을치기라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 중심이 없고 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을치기라는 거예요. 사전에 나오는 게 그 을치기입니다. 을치기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선장으로서 마지막까지 배를 지킨다. 이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을치기가 되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딱 중심을 딱 가지고 이 아버지 어머니의 이 마음을 내 자식에게 가슴속에 넣어주는 거. 그게 뭐냐? 혼줄이고 혼구멍이고, 혼내는 것은 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야야, 내하고 좀 해보자. 잘해보자. 자, 이게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하고 통화하려면 제가 우리 애한테 전화했는데 우리 아이가 아버지 보고 안 받아보면 제가 통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고, 그거는 이제 우리 현대에 말해서 이것이 뭐 감정 코칭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 다 썼습니다. 혼줄하고 혼구멍하고 폭력은 다르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소통하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950분 만에 합격한 할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저 라디오를 들었어요. 탁 듣고 저는 잘못됐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나운서가 잘못 읽었거나 오타로 영이 하나 들어갔거나. 제가 이제 라디오를 듣고 사무실에 와서 진짜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950분 만에 합격한 할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인치대만 5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950분이니까 교통비만 2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운전면허증이 얼마짜리입니까? 2,500만 원짜리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인간이 950분을 도전을 할 수가 있지? 결국 이 할머니는 960분 만에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실기 10번 떨어지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딱 할머니 사진을 딱 출력해서 제 책상 앞에 딱 붙여놨어요. 왜? 저는 변연계 공명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할머니지만은 아침마다 할머니를 보고 와, 할머니 960번도 도전한 그 에너지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저는 늘 공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이 사진이 딱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 어머니인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960번 제가 돈이 있으면 차 사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드는 할머니. 이름도 차사순 할머니. 차 사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드는 할머니.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를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를 했어요. 이 TV 방송국에 전화하니까 군청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군청에 전화하니까 면사무소 전화를 하더라고요. 면사무소 전화하니까 이장님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이장님께 전화하니까 10월 9일 날 오면 할머니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전북 완주군 신천면 두목마을 차사순 할머니 댁을 찾아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해마다 가요. 1년에 한 번씩. 2013년 10월 9일 날 처음 갔었는데 이장님께서 일러주신 그 주소로 가는 겁니다. 내비로 찍고. 할머니는 제가 오는지 몰라요. 저는 이장님과 통화했기 때문에. 그 할머니 드리려고 배 한 상자 사고 이장님 드리려고 한 상자 사고 싶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가 이제 딱 도착했다고 했는데 저는 할머니 집을 몰라요. 근데 골목 막다른 골목이고 집은 한 열 몇 집 있었는데 저 집 강력하게 오는 확신이 드는 한 집이 있었어요. 왜? 저는 3년을 할머니하고 공명을 했잖아요. 아침마다. 3년을 사진을 보고 그냥 저 집이에요. 그 이유는 저도 몰라. 그냥 저 집이에요. 그 배를 한 상자 들고 할머니 집에 딱 갔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할머니가 딱 대문 앞에 그 순간 쫙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짜릿함은 제 평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에요. 그 순간에 할머니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벽에 반드시 합격! 이리 써 있어요. 1000번쯤 하면 합격할 줄 알았는데 960번 만에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왜 갔느냐? 할머니는 왜 이것을 960번 쳤습니까? 이걸 물어보러 갔어요. 할머니께서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운전하고 싶고 그 차에 손녀 손자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덕열 교수님은 꿈이 없으면은 죽은 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가시면은 우리 아이들 보고 꿈을 가져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엄마도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꿈은 정말 작은 것도 괜찮아요. 무엇든지 괜찮아요. 올해 내로 줄넘기 100개 상관없어요. 몸무게 3kg 빼는 거 상관없어요. 책 10권 뭐든지 엄마도 꿈을 있어야 자식도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꿈이 있는 가정이 되고 그것이 뭐냐? 변연계 공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첫째, 우리가 내가 준 정보대로 우리 아들이 큰다. 두 번째, 이 좋은 정보를 담고 우리가 좋은 뇌를 가지려면 몸을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세 번째, 부모, 아버지, 엄마부터 작은 꿈이지만은 꿈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작지만 실천하시면은 우리 가정은 폭력 이런 건 당연히 없고 정말 우리 모든 가정이 공명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정이 충분히 되실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 긴 시간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